내와 얘기해야 해요. 팬터는 변명을 찾으려고. 링 비디오 https://downsub.co 중 URL https://www.youtube.co 중 마치 vv2 중 gs 중 -38bq. 밤에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자물쇠를 바꿨는데 무슨 이유인지 팬턴에게 물었을 때 시댁 식구들로부터 답장을 받았어요.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면 당신과 아이는 밖에서 자도 돼요? 법이 웃어서 시아버지와 그 아내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한숨을 쉬며 알았어. 내가 잠을 잘 때마다 불평하지 말라고 말했다. 내 시어머니와 펜트는 내가 생각했을 것이라고 멍청한 목소리를. 갈 데도 없었는데 운이 좋았어. 문이 잠겨있을 줄은 몰랐는데 갈 곳도 있고 너희들한테도 불편한 곳이니까 가보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겠지. 나중에 뭐라 해도 난 안 그럴 거야. 지금은 상관없어. 릴리는 내가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면 나에게 중요한 전부야. 너희 모두가 망가져도 상관없어. 결심하고 시댁에 등을 돌렸어. 내 이름은 졸리야. 나는 주부야. 다음 달이면 30살이. 주부인데 지금은 집안일을 안 하고 있어요. 게으른 탓이 아니라 사실 제 딸 릴리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고 지금 쉬고 있어서 집안일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펜터는 내가 방금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느슨하게 하고 싶습니까? 남편 펜턴이 태어났을 때 거기에 있었어야 했던 유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안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깜짝 놀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대담하게 말을 해서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남편도 안 되고 시댁도 싫고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고 의지할 가족은 없지만 혼자라도 릴리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해. 릴리가 나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요즘 결혼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펜턴과 결혼했고 그의 부모님은 친절했고 특히 시댁 식구들은 너무 배려심이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비용을 받아도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 외아들의 결혼식인데 우리가 결혼하면 친척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중은 인색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다는 저와 펜턴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부 업계 동료들이 참석할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운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펜턴과 유다는 같은 신부 회사에서 일합니다. 다소 유명하지만 지역적으로 유명하고 그들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업 분야에서 그들의 주요 결혼식 장소를 관리하는 것이지만 애프터 파티를 위한 레스토랑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결혼식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결혼식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법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펜턴과 나는 그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호화로운 결혼식을 가졌지만 그것은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결혼식 전까지만 좋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졸리 아직도 임신 안 했어. 응 막연한 대답을 하고 쯧쯧 한숨을 쉬었어. 오중지 넌 너무 쓸모없어. 깜짝 놀랐지만 중은 갑자기 시선을 돌렸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분명 질문을 피했어. 잠깐 이건 일종의 괴롭힘이야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식 비용도 빚진 것 같아서 결국 중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유다는 나를 가정부처럼 대했다. 야 간식이 없어. 미안 지금 준비할게. 너 집에 오기. 이걸 했어야 했는데 쓸모없는 아내. 유다가 투덜대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했다. 쓸모없는 아내가 무엇인지 나도 유다를 돌봐야 해서 펜턴과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펜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음. 당연히 펜턴을 위해 나도 시댁 식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의 명령을 받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정말 유다와 중이 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구나. 시댁 태도가 변해서 어리둥절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시댁 식구들에게 맞설 수 있는 용기 내가 하면 쫓겨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저축한 돈도 얼마 남지 않았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서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의지할 사람이 없을 테니 겁이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대들지 못하고 중이 나를 괴롭혀도 유다는 가정부처럼 대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혼한 지 6개월쯤 되던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끼고 쓰러지더니 무슨 일인지 중이 짜증나는 어조로 물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태가 안 좋아졌어. 뭐해 졸리 아직 집안일이 안 끝났어. 미안 안 할게. 나 출근하니까 집안일 꼭 해라. 펜튼이 소리쳤어. 너무 아파서 대답도 못할 것 같아.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안일을 거르기 위한 좋은 핑계를 찾았어. 응, 나 건너뛰려고 한 게 아니야. 말대답할 처지가 아니지. 그냥 조용히 청소 빨래만 해중에 큰 목소리에 내 마음도 모르게 움찔했어. 중은 그냥 나를 쳐다봤지 어쩔 수 없나 봐. 속으로 한숨을 쉬며 집안일을 시작했다. 그날은 어찌됐든 지나갔지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며칠 뒤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집에 달려가서 중에게 먼저 말했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다. 아, 임신했어야 했어. 그랬더니 아까 중이 웃더니 갑자기 전화를 하더군요. 오랜만이라 사실 아들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대화를 해보니 친척들한테 자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친절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건 더 이상 변하지 않았어. 유다가 공기가 태어나면 쓸모없을 텐데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유다가 누군가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로 이 말을 하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진정해서 공기만 필요함 치료 때문에 직감이 들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슬펐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펜턴과 이야기를 나눌까도 고려했지만 그가 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펜튼이 왜 날카로운 대답을 했는지. 당신은 임신했으니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면 친척들에게 우리가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펜턴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노골적으로 말했어. 뭐 재미없지 닥쳐. 그냥 아이를 낳아. 그게 아내로서의 의무인 것처럼 펜턴은 우리 결혼이 의무인 것처럼 나를 바라봤어. 그 순간 나는 펜턴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심지어 도움도 안 됐어. 난 여기 혼자 있고 시댁 식구들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어. 그들은 단지 가정부와 누군가가 이것을 깨닫고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했을 뿐인데 내가 펜턴에 대해 가졌던 모든 사랑이 내 안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그렇죠. 그날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이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펜튼의 행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고 출산하는 날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릴리를 집에 데려온 날 시댁 식구들과 펜튼이 기뻐했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릴리의 원모논 검진 당일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진 펜턴 회사 사장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 딸이 나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해서 검진이 겹쳤고 사장님의 친절 덕분에 집까지 태워다 줬는데 집에 도착하니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관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인종을 소리쳤습니다. 펜턴. 입구가 열리지 않는데 집안에서 펜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의 울음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자물쇠를 바꿨어요. 당신이 바꿨어요.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출입문 잠금 장치 내가 답장을 했더니 펜턴이 목소리를 높여 하루 종일 울면서 좀 평화롭고 고요하길 원하니까 돌아오지 마. 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펜턴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시댁에서 답장이 왔으니 너랑 아이는 밖에서 자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 시댁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서 유다와 중도 그걸 깨닫고 한숨을 쉬며 괜찮다고 선언했어. 그냥 하지마. 어디서 자든 불평하지 말라고. 응. 시댁과 펜튼은 어이가 없는 목소리를 냈다. 아마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운이 좋게도 문이 잠겨 있을 줄은 몰랐지만 갈 곳은 있고 불편한 곳이다. 너한테는 내가 거기 간 후에 후회해도 돼. 나중에 뭐라고 하든 지금은 안 할게. 릴리는 내가 그녀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에게 중요한 거야. 난 너희가 모두 망가져도 상관없어. 마음먹고 시댁에서 등을 돌린 뒤 대통령께 다가갔죠. 물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집에 가는 길에 하신 것처럼 대통령님께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산후조리 호텔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신부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사장 회사에서도 출산,
출산까지 장기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싶은 산후조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고 내 요청에 따라 그 계획에 대한 모니터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거기로 데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시댁을 빤히 쳐다보시며 아마 그 세 사람에게도 제재를 가할 생각이신 것 같다고 하시고 키즈 사업에 뛰어든 사장님도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사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출산 전부터 고민하고 계셨던 사장님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안에 협조하겠습니다. 덕분에 든든한 아군을 얻었으나 몸이 너무 지쳐 그날 바로 산후조리 호텔로 실려갔고 사장님의 인맥 덕분에 저는 제가 경험한 산후조리 계획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최고의 케어였습니다. 조산사 등 전문 직원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포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편안함에 중점을 둔 편의 시설도 많았습니다. 다른 새엄마들도 저처럼 오랜만에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들으며 정말 푹 쉬었고 다음날 사장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고 펜턴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곧 내 앞에 펜턴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펜턴 쉬는 날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작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팜플렛의 모델이 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우리 딸이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딸이 막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팜플렛 모델에 완벽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신부 팜플렛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펜턴이 저를 쫓아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을 거절하면 펜턴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약간의 피해를 줄 계획이었지만 펜턴은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도와줘서 기쁘다. 이게 펜턴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 당황해서 계획이 실패했는데 내 계획이 안 먹혀서 슬펐다. 대통령은 씁쓸하게 웃더니 바로 스튜디오로 와 1시간 알았어. 1시간 뒤에 그럴게. 준비가 되어 있던 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오늘 대통령이 말하는 동안 잠깐만요.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아내와 얘기해야 해요. 펜턴은 변명을 찾으려고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시간이군요. 내 얼굴에 퍼지는 사악한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제 당신의 딸이 태어났어요. 그녀는 거기 있어요. 대통령은 펜턴을 압박했고 결국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펜턴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담하고 한 번은 전화를 끊었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한테서 폭격을 받았어요. 후 당연히 다 무시했어요. 휴대폰은 30분 정도 계속 울리다가 결국 포기한 것 같았고 그 직후에 휴대폰이 조용해졌죠. 대통령 휴대폰이 울렸다. 미안한데 와이프가 너무 쑥스러워서 사진 찍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맴도는 동안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게 되니 그렇게 말하는구나. 당신은 자신의 아내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펜턴이 내가 들을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들렸다고 그녀를 설득하겠습니다. 마치 펜튼이 잠시 사과하게 한 뒤 바로 내 앞에서 깊이 사과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전화를 끊고 유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 유다 잘 대통령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선물이 있다. 대통령이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통령은 우리가 후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장소를 당신에게 빌려줄 생각입니다. 유다가 당황해서 고개를 갸웃했을 텐데 이것도 내 계획의 일부였나. 먼저 대통령이 직접 유다에게 결혼식에 사용되는 널찍한 레스토랑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음 애프터 파티 후에 그는 원모논 검진이 끝나면 손녀를 그곳에서 데뷔시키라고 할 것이다. 아기가 산책하러 나갈 시간이고
그때가 손녀를 평범한 가정에 데뷔시킬 때일 것입니다. 그런 제안에 펄쩍. 우리 가족 상황은 다릅니다. 유다가 방금 나를 쫓아냈고 나는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초대에 유다도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지. 우리 가족이 뭔데 내 선물을 거절하는 거야? 물론 아니라 단지 며느리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뿐이지. 유다는 자기가 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짜증났다는 건 아니고 사장이 눌렀다 한 모논 검진에 문제라도 있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데뷔 파티는 내가 날짜는 걱정하지 마. 사장이 계속 밀어붙이는 주다. 당황스러워. 목소리가 들려 당황했어. 어쩌지 간신히 웃음을 참다가 결국 대통령이 말을 끝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바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유다야. 휴대폰을 쥐고 사악하게 웃어. 어떡하지 없어. 유다의 전화를 들어야 해요.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그냥 무시하면 재미도 없고 감정도 정리되지 않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졸리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제가 대답해도 사람이 당황했나요? 짜증나는 목소리. 네. 이게 유다 맙서사. 졸리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유다가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재빨리 다시 제게 애원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이 시점에서는 제가 이미 승리한 것 같았지만 저는 웃음을 참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묻고 싶었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다는 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말했지만 모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편리해서 대통령 지시도 없고 정해진 시간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데뷔 파티를 하고 싶다거나 장소를 직접 빌려준다고만 반복해서 내가 퉁명스럽게 거절했다. 결국 쫓겨났어. 아니야, 내 의도는 아니었어. 유다는 차근차근 변명을 늘어놨어. 정말 짜증나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 깊은 사과를 했어. 데뷔 파티에 잘 참석하는 걸 고려해 볼게. 유다는 머뭇거렸다. 나보고 깊게 사과하는 사진. 난 이별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 정말 깊은 사과를 할지는 의문이었어. 내 기대와는 달리 꽤 자신 있었어. 깊이 사과하는 유다의 사진은 휴대폰으로 보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데뷔 파티를 망쳐버리고 회장님한테 사과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뭔가 생각이 필요해서 옆에 계신 회장님께 눈살을 찌푸리며 이거 어때? 데뷔 파티. 그의 제안을 열심히 들었는데 정말 멋진 생각이었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하자 바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사장이 준비한 데뷔 파티의 날이 다가왔다. 물론 도착했지만 시댁에는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펜튼이나 시댁과 연락도 한 번도 안 했고 시댁 식구들이 조금 긴장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사장을 엿보고 있다. 시댁 식구들이 무슨 일인지 여기 없는데 이상하다. 잘 오겠다고 하더군요. 유다는 땀에 뻘뻘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펜턴을 누르고 있었어요. 같이 집 안 나갔나요? 우리 함께 살지 않아서 함께 나갈 수는 없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회장님과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드디어 왔군요. 유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펜턴 반대편에선 뭐 하고 있었어? 졸리. 응, 데뷔 파티 준비. 또 뭐 준비하는데? 릴리 펜튼은 어디 있어? 오랫동안 우리를 방치한 채 정신없이 둘러보던 나는 쉬며 릴리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응,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번 데뷔 파티는 펜튼을 스쳐 지나갔다는 정도의 슬라이드 쇼를 준비했고 모인 친척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릴리는 여기 올 수 없었지만 스태프가 세팅을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슬라이드 쇼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쇼 설정을 확인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공연장이 어두워지자 신호를 보냈으니 즐겨주세요. 동시에 여러 장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게 뭐죠? 펜턴의 사건의 사진과 유다의 일의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펜턴과 유다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펜턴은 재빨리 반응하여 슬라이드쇼를 중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중지하세요.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짓을 할 자격이 있어. 펜튼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자 내가 나를 가두었고 릴리가 나가기 때문에 나는 반격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입구 잠금 장치를. 장소는 조용해졌고
중얼거림이 잠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들 사이에서 무슨 뜻이야? 집 자물쇠 바꾸는 얘기를 폭로하고 대통령이 증인이라고 했죠. 당신 거짓말이 맞죠. 미안하지만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다 목격해서 도와줬다고 했더니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인생은 끝났어요. 뒤돌아보며 무너진 펜튼 유다는 이미 쇼크 상태에 있었다. 미래의 우리 회사가 키즈 사업에 진출한다. 아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직원은 필요 없다. 잠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생겨도 해고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결심은 치열했고 결국 유다와 펜턴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나는 펜턴의 말을 제출했고 사건 사진을 통해 이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펜턴은 나에게 $200만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 운이 좋게도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빨리 이체되었습니다. 저도 펜턴의 여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동의했고 펜턴에게도 보상을 구하고 상황이 지저분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걱정은 이제 유다와 중이 그들이 원했던 이혼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펜턴의 법적 비용으로 인해 저축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고 백합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파트로 이사해야 합니다. 빡빡한 예산을 관리하는 동안 사장이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릴리는 아직 작지만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지금은 그 일 생각합니다.